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참 시장이 많이 뒤숭숭합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창환 본부장의 뷰와 함께 오늘 장의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무겁습니다. 주제가 여행 위험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행 관련주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뭐 피해주들과 그리고 뭐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만은 또 자금이 또 이제 도피돼서 지금 몰리고 있는 쪽이 명확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여행 국가가 지정이 됐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정치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는 내부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혹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해외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행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어쨌든 의사결정에서 진행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그래도 지정국이 위험 지정국으로 되어 있는 거랑 안 되어 있는 거랑은 사실 차이가 좀 크거든요. 우리가 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딱지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을 비교를 해보면 딱지가 없는 쪽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행업종이나 뭐 항공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중국의 무비자라든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던 현 시점이었는데 그게 조금 무너지게 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의 대사관 같은 경우는 뭐 전날 같은 경우죠. 이제 비자 발급이나 여권에 대한 일부 영사 업무까지 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주는 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바로 전날 얘기는 아니지만 영국 외무부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긴급 여행 경보를 발동을 했고요. 일본이랑 호주, 일본이 그런 것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자국민에게 주의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스라엘이나 러시아 여기는 자기네들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 국가에서도 네. 마저도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상 그들이 더 위험한 지역인데 그렇게 할 정도로 어쨌든 외부의 시각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좀 하향 조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되기도 하지만 뭐 여행 쪽에서도 상당히 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국 안 가요라는 어떤 그 헤드라인을 달고 기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표도 취소하고 있다고 실제로. 네, 그런 사태가 굳이 이런데 내가 돈 내고 시간 내서 굳이 이런 위험한 국가에 가야 되나. 물론 우리는 또 자국민이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리스크를 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심리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참 아쉬운 움직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졸지에 또 여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여행하고 이제 묶이게 되면은 쇼핑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저희도 네. 여행 가면 쇼핑을 하게 되는데 연관돼서 이 면세업계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면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항공주나 뭐 여행주 그리고 면세주, 뭐 카지노주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사실 주가의 되돌림이 전혀 나오지 않은 쪽이 면세입니다. 네. 그만큼 사실상 뭐 중국의 무비자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발생이 됐고 실제로 단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세 쪽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입국자 수까지 줄어들게 되면 타격은 더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놨죠. 과거의 소비 패턴을 확실히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전과 후로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21년을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비싼 것들을 좀 많이 사가는 그런 기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싼 거를 많이 가져간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객이 늘어나고 전체 소비하는 그 모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대비했을 때 오히려 30-40%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를 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P와 Q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Q가 P의 이런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현재 시점은 여행객 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Q까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산업적으로 P와 Q가 동시에 떨어지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세업계는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요 면세점 4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모두 적자였고 또 점포의 수를 줄이고 어떻게든 적자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현 상황에서 이런 악재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과거에 이제 1, 2년 전만 하더라도 호텔신라 한 주가 망고빙수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호텔신라의 주식을 3주에서 4주를 줘야 망고빙수 하나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1, 2년 전에 주가랑 비교했을 때도 지금 거의 뭐 한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거의 뭐 고등어 토막 난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면세업계는 정말 당분간 더 힘든 상황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멘트를 많이 주셨어요. 고등어 토막, 뭐 지금 호텔신라의 그 망고빙수에도 비유를 해주셨는데 면세점 업계가 여기서 타격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다 신저가잖아요. 지금 호텔신라 그렇죠. 바닥에서 안 움직입니다. 거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신저가에서 2%, 3% 갭 정도 두고 있는 그 정도 상태인데 그래서 안 빠지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영향은 없어요. 면세점 관련 주들이.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 부분이죠. 거래량이 정말 엄청나졌습니다. 이게 오늘만 했을 때 36,000주밖에 거래가 안 됐으니까. 호텔신라가. 네, 뭐 거래가 거의 말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이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호텔신라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 너무 정도로 가슴이 네, 아프네요. 소외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게요.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게 타격을 받겠죠. 근데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대응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또 안 좋은 이슈가 나왔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는 건데 이게 신규 매입자가 있어야 이게 타격이 생겨도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무덤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버리면 거기서 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기존은 또 개인은 조금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순매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점에 꽤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다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보다 지금 또 환율이 고환율이지 않겠습니까? 네. 1,410원대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반등은 없을 거다 당분간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면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뭐 제주도만 갔다 오셔도 면세 쪽을 이용을 해보실 텐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이게 환율의 영향을 받는 쪽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죠 쇼핑객들한테.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뭐 담배라든지 위스키 같은 거를 많이 사게 되는데 위스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일반적으로 그냥 시중에서 파는 리커샵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왜 가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부 품목은 팔리겠죠. 근데 그게 전체 면세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유지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은 어떨까요? 여행주는 무비자 입국해준다고 해서 중국에서 한참 막 올랐잖아요, 여행주들은. 네. 그래도 여행주들은 면세하고는 움직임이 전혀 달랐었거든요. 여행주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면세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고요. 저점 대비했을 때는 한 20에서 한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연기금에서의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여행주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행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갔죠. 그래서 다 짜져 있는 거에서 그냥 몸만 가가지고 돈과 몸을 지불을 하면은 이제 여행을 즐기는 방향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자유여행을 엄청나게 선호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행업계에서도 최근에 조금 집중했었던 부분이 개인 여행들 그리고 현지에서의 이런 투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여행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야 단체 여행이 취소가 되고 하는 게 당연히 매출에 영향이 좀 있겠지만 여행의 기조 자체가 개인화로 너무나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수급 이탈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 회사에 정말 엄청난 타격이라고 인지를 했으면 아마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연기금은 정말 발빠르게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본업 부분에서의 좀 턴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행 계획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외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지 자국에서 나가는 거는 또 그 신경 안 쓰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 여행 쪽은 조금 그래도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가 이런데 또 아웃바운드는 전혀 타격이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속 시끄러운데 여행이나 갔다 올까? 또 연말에 여행 계획 잡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주가를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오늘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하나투어, 이런 것도 거의 1%대에 좀 약세 흐름 정도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세에는 변화 없다? 요 의견이신 거죠? 네, 뭐 저는 네. 연속성을 좀 더 가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세의 여행은 좀 다르게 보셔야겠어요. 카지노는 어떨까? 카지노도 사실 면세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시장에서. 예. 맞습니다. 이제 카지노 쪽은 또 이제 우리가 여행 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좀 각각이 다릅니다. 이제 카지노는 명확하게 일본의 경제 상황과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상황을 더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VIP 고객이 각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쪽에서는 VIP 고객이 굉장히 돈을 잘 써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기조가 회복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그마저도 전체적인 볼륨은 좀 줄어들었는데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큰 손의 중국인들이 또 타짜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카지노 쪽을 보시려면 드랍액이랑 홀드액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드랍액은 이 고객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총 금액을 드랍액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카지노가 그런 드랍액에서 따는 금액을 홀드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홀드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11%에서 13% 사이에서 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13%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카지노에서의 이런 홀드율이 6%대, 7%대로 박살이 났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인 이 큰손이 돈을 너무 잘 따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가 손해가 좀 막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볼륨이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부분이 조금의 변동이 나왔다면 이게 또 타격이 좀 덜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상대적으로 돈을 뺏기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들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꽤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GKL 같은 경우는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인데 이 종목도 10,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최소 20%는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세를 받아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계엄 사태 있고 나서부터 3거래일 동안 주가가 많이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바운드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어서 또 타격이 좀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주는 아웃바운드니까 좀 주가의 추이가 조금 덜 빠지는 거고 여기는 인바운드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쪽이다 보니까 주가의 추이가 조금 더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카지노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잘해. 중국의 타짜들이 많아지면 수익성이 굉장히 약화가 된다, 악화가 된다. 그러면 카지노 쪽은 실적에 있어서도 빨간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카지노가 또 다 진 거는 아니에요. 일부 한 개 정도의 기업이 좀 크게 타격을 받았고요. 나머지 쪽에서는 홀드율이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이 안 돼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현재 시점에서는 홀드율이 변화가 별로 없는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쪽을 조금 더 공략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일단은 선화원드가? 이제 GKL이 조금 타격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네, 반대로 보면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도 관심 없죠. 저는 지금 다 묶어서 보잖아요. 여행 카지노 나오면 면세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또 화장품인데 너무 안 좋아서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나눠야 돼요. 이제 인바운드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로드샵 쪽에 영향이 있고 중국발 매출이 많은 그런 이제 대형 기업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수출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사실상 이제 뭐 미국발 부분을 당연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수출입 데이터 기조가 약간은 좀 정체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강력한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화장품 용기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컴텍 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래도 꽤 반등이 나왔어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플랫폼을 영위한다거나 아니면 용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명확하게 찍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뭉뚱그려서 봐서는 안 된다. 화장품도 좀 세분하셔야겠어요. 조금 더 좋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뷰를 쭉 이제 섹터별로 주셨는데 이번에 전략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 각각의 벌써 산업에서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행주들 안에서도 아웃바운드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수출에 치중되어 있는 종목이나 산업군은 아마 이 사태가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적인 전망이라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좀 선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이 크게 없고 연기금이 특히나 굉장히 좀 중요한 수급 주체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 주체가 이탈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과하게 밀렸다라고 한다면 단기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요번에 눌림목 매수한 그런 물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은 그때 다 정리하시는 부분으로 좀 짧은 스윙 관점으로 접근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엄령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어떤 섹터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을 잡으셔야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섹터별로 잘 구분해서 그리고 어떤 실적이 담보되거나 이런 사태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을 굳건하다고 하니까 그쪽을 또 매수 기회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